대표님 지금 일단 작업을 여기까지 해놓으신 걸 받았는데 작업은 보통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이걸 좀 쭉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드화를 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서피스인 상태까지만 작업을 보통 합니다. 작업을 보통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내부의 그러니까 알루미늄 캐스팅 쪽이라고 이제 제가 전해드렸는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뭐 껍질 부분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화면 오른쪽 그 하단에 있는 형상을 퀼트로 바꾸어 보겠는데, 이 퀼트가 서피스들의 이제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뭐 연결되어 있는 퀼트가 되는 거죠. 서피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선택해서 이거나 또는 여기 보면 옵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빼는데, 얘가 지금 이런 데가 굉장히 그 서피스가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오프셋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 해보니까 한 1.5mm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지금 작업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죠. 자, 근데 옵셋 이거를 뭐 이름을 제가 영어가 잘 안 되니까 그냥 피쉬 카바라고 하겠습니다. 카바라고 하고, 이게 좀 헷갈리니까 색상을 좀 다르게 할게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모양을 어떤 거든지는 관계없는데 이거를 조금 색깔을 바꾸고, 그러면 외부는 피쉬 카바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이렇게 둡니다.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PC 뭐 코어 원래 하시려고 했던 거라고 이제 하는 부품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 그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가져오기에 누르셔서 병합 상속을 누릅니다. 병합 상속을 해서 열기를 한 다음에 이 조금 전에 했던 그 데이터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단품이지만 마치 이거 조립을 하는 것처럼 나타나는데, 어차피 원래 있던 아까 그랬던 그 형태랑 지금 이거랑 원점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조립 조건을 따로 주진 않고 기본값으로 합니다. 그러면 아까 모델링 하던 거의 원점과 지금 모델링 하던 거의 원점과 두 개가 일치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작업을 했던 그 이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 아이콘 클릭을 하시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코어니까 여기를 확장을 해보면 아까 모델 이력이 나타나는데, 맨 마지막에 한 게 PC 카바잖아요. 얘를 숨길 수가 없네. 숨길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화면 오른쪽 하단에서 형상을 다시 퀼트로 바꾸고,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짧게 누르시면 안쪽에 거,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짧게, 길게 말고 짧게 누르시면 안에 거 코어 쪽이 강조가 됩니다. 그때 왼쪽 버튼 누르셔가지고 선택이 되면 그거를 솔리드화로 바꿉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밖에 그 카바 때문에, 껍질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내부는 서피스에서 솔리드가 된 거고, 여기 외부 상속이라고 하는 거를 숨겨버립니다. 그러면 안쪽에 이게 솔리드가 된 거죠. 코어 쪽이. 그러면 이제 이게 데이터를 저장을 해도 어떤 형상을 숨기고 나타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기 탭에 가셔서 뭔가 숨기거나 숨겨놓은 것을 보이게 했으면 여기 상태라고 하는 이 저장 아이콘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눌러주시고, 이제 이게 비활성화되었으면 바뀐 게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파일을 세이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어 쪽은 된 겁니다. 그러면 다시 PC 카바라고 하는 부품을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똑같이 데이터 가져오기 위해서 병합 상속, 열기,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스터라고 하는 이거를 마스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를 가져와서 똑같이 기본값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아이콘 반드시 눌러주시고 확인 누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화면 오른쪽 하단에 형상을 퀼트로 바꾼 다음에 외곽만 선택해서 이거를 솔리드화로 바꿉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다시 이거를 숨겨버리는 거죠. 숨기는 거죠. 그리고 보기 탭에 가서 상태를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파일을 세이브합니다. 제가 구조는 잘 모르지만 이 카바니까 이거를 안에가 들어가기, 다른 부품이 들어갈 수 있게 이제 뭐 내부를 비워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그 쉘을 합니다. 쉘에서 뭐 선택하는 모든 서피스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두께가 아까 1.5 틀렸으니까 여기도
1.5T 정도를 하고 이면을 선택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내부가 비워져 있죠. 근데 컨트롤 키 누르시고 제일 뒤에 지느러미 쪽도 선택을 해서 여기도 비워줍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단면을 보기 탭에서 단면을 선택하고 프론트 같은 거 선택을 해주면 내부가 이렇게 좀 비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새로 만들기 눌러서 이제 조립을 합니다. PC다 해놓고 조립을 합니다. 실제로는 필요는 없지만 가능하면 데이터가 유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셈블 조립을 하는데 처음에 했던 마스터 있죠? 이놈도 가져옵니다. 이놈도 기본값에다 조립을 합니다. 근데 얘는 지금 사실상 지금 여기서는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숨겨버립니다. 이거는 숨겨버리고 언제는 코어를 가져옵니다. 코어를 가져오고 이거 기본값을 지정을 합니다. 오케이. 다시 또 어셈블 하는데 이번에는 커버를 합니다. 이것도 기본값에 조립을 합니다. 오케이. 자, 보시면 요렇게 지금 된 거죠. 요렇게. 여기는 아까 쉐어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1.5mm만큼 안쪽으로 들어가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에서 이것도 상태 저장을 하고 파일을 세이브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단면을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단면 선택하고 프론트를 선택하면 이렇게 된 거죠. 간섭 없이 안에 내부에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하셨던 게 만일에 코어라고 하는 부분 또는 카바라고 하는 부분을 외곽에 대한 이런 그 컵을 따내겠다고 한다고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드로잉을 하는데 PC 코어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3를 하겠다. 아이고, 제가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데이터를 닫아버리고 메모리 속에 있는 거 지워버리겠습니다. 다시 도면을 만드는데 PC 코어다. 근데 드로잉을 만들 건데 확인 누르고 이게 아까 잘못됐는데 A3를 할 건데 이 어셈블을 할 게 아니라 코어를 가지고 도면을 만들 거죠. 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면도를 가져오고요. 척도가 0.5인데 일로 와보겠습니다. 이렇게만 정면도만 가져와 보겠습니다. 치수기 안됩니다. 스플라인이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열어볼게요. 그 다음에 코어가 아니라 이게 뭐죠? 원래 마스터 여기 보면 베이스 모델 열기를 해서 얘를 열었습니다. 그럼 여기 스케치 2였던 것 같은 스케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스케치 1번인가? 스케치 1번이네요. 스케치 1번에 들어가 보면 이거를 스플라인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치수가 없는데 크기는 있지만 치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정의하셨던 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점들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치수기입을. 자, 가로 치수기입을 하니까 세로가 나오고 여기서 또 세로 치수기입을 하면 또 가로가 나옵니다. 원래는 안 들어가 있지만 한 점이라도 넣으면 다른 점에 대한 이런 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쭉 입력을 다 하셨다고 가정을 하고요. 세이브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는 이제 마스터란 거니까 여기 보면 코어라고 하는 이 부품 여기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치수기입을 한 게 이 모델에도 이 모델 코어 쪽 그리고 카바 쪽에도 업데이트가 되게 하시려고 하면 여기 외부 상속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가지고 상속 업데이트를 눌러서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세이브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도면에 가보면 도면도 이제는 이거 업데이트 된 거죠. 그래도 치수기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치수기입을 할 수가 없으니 여기에 보면 외부 상속이라는 걸 확장을 해보면 여기 우리가 제가 넣었던 게 스케치 2잖아요. 스케치 1이잖아요. 스케치 1에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누르셔가지고 보기별로 치수 표시를 하시면 잠깐만요. 아니 모델 주석 표시 모델 주석 표시를 하셔야 되겠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냥 이거 왼쪽에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거 무시하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잠깐만 무시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주석 달기에서 모델 주석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치수기입이니까 여기서 스케치 1번을 제가 했으니까 스케치 1번을 선택하시면 거기에 대한 치수가 다 나옵니다. 설정에 따라서
이게 체크가 이렇게 다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체크가 되어 있으면 치수가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수를 이렇게 뽑으면 되고, 이렇게 해서는 도면을 출력을 못하니까 이 뷰를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시면 뷰의 경계가 선택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이라이트 되는데, 그때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길게 누르시면 치수 정리가 있어요. 치수 정리. 여기서 이게 지금 치수가 잘못된 거고, 한 8mm, 한 6mm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치수선 브레이크, 치수 보조선 브레이크 한 다음에 적용하시면 이런 형태로 치수가 다 나옵니다. 나오고, 뭐 이런 것들 좀 조정을 하시는 것들은 뭐 직접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좋은지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선들은 오토캐드 파일로 바꾸거나 아니면 프린트 할 때 출력이 되지 않으니까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코어 쪽에 보면 구멍을 뚫고 싶다고 하셨는데, 구멍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구멍은 아까 이제 원래는 여기다가 작업을 하셨는데, 여기 베이스 모델 여기다 작업을 하셨는데, 이 외곽을 만드는 것은 이제 서피스까지만 작업하시는 게 좋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코어나 카바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점을 만드세요. 점을 어디에다 구멍을 뚫고 싶으신지. 그래서 여기에 모델 탭에 보면 기준 그룹에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을 찍으십시오. 점을 찍으면 그 점에 대한 XY 위치를 지정해 달라고 얘가 두 개가 뜹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라이트에다 갖다 놓고 이거를 탑에다 갖다 놨다. 그러면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움직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점이 나왔어요. 점이 나왔죠? 자, 점이 나왔는데 굉장히 이제 간단합니다. 만일에 여기다가 제가 만일에 한 30파의 구멍을 뚫겠다고 한다면, 밀어내기는 걸 하시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게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복잡해요. 그래서 단면이 간단하다 가정을 하고 구멍을 뚫겠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냥 구멍이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돼요. 구멍이라는 명령을 선택하시고, 이 서피스 상에다가 제가 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점만 선택하면 이 점을 통과하면서 이 서피스의 수직 방향을 갑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찍으시면 바로 만들어져요. 지금 바로 만들어지죠. 자, 구멍은 관통하겠다.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보면 이렇게 됐죠. 수직이 되는 거, 수직. 그죠? 이렇게 뚫으시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점만 만드시면 돼요. 위에서 봐도 이렇게 생겼고 수직 방향을 가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이제 뭐 바로, 근데 만약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점을 뚫겠는데 여기에 점을 여기에 지정했음에 불구하고 여기 있는 그러니까 프론트 면에 좀 수직으로 가고 싶다. 뭐 기본적으로 이 서피스에 노멀한 방향을 가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옵션으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배치에 가보시면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서피스의 이 점에 대해서 수직 방향을 가지만 특정 방향을 지정하시고 싶다면 여기를 선택하시고 어떤 평면을 선택하시면 그 평면의 수직 방향을 갑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여기가 안 뚫리는 것은 뭐냐면 수직 방향 하다 보니까 여기서 점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측면 2도 전체 통합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자, 되는 건데, 아무튼 이거는 오히려 이제 옵션으로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꺼버리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꺼버리면 아까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점 자체가 보면 아까 탑에서 좀 떨어졌잖아요. 탑에서 0이다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수직 방향으로 가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거 제로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솔리드로 잘라보면 요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아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부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부품을 서피스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코어 쪽 만들고 카바 쪽 만들고 이렇게 쪼개 나가셔야 됩니다.